안녕하세요. 찰리브레입니다.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언제 정도에 이 시장에서 잠깐 발을 빼야 될까 뭐 요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중간중간에 뭐 제가 드리는 피코인들도 중간중간에 숨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건 저는 항상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포트폴리오 내지는 몇몇 개 이제 눈에 띄는 그런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싫어하는 세금 내는 거에 관해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암호화세법을 지원한다. 코인텔레그래프 이 뉴스가 나왔는데 상당히 이제 결과론적으로 되게 재미난 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코리아 헤럴드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그 참여자가 500명이래요. 500명 중에 53.7%가 2022년 1월 발효되는 암호화폐 세법에 대한 지지를 표명을 했다.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아마 시장 참여자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나는 이렇게까지 만약에 세금을 많이 매기는데 과연 이거 누가 투자를 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과감하게 익절을 하시고 나가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아마 제가 작년에도 이 세금 때문에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금이 매겨지기 시작을 하면 2021년부터 세금이 매겨지기 시작하면 시세가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과연 이 가상자산 시장이 누구를 위해서 탄생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줘서 그 세금 때리기 전에 엄청난 상승을 줘가지고 여러분들 빠져나가라고 여러분들 배불리기 위해서 세력이란 사람들이 이 가상자산 시장을 그냥 순진하게 탄생을 시켰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가파른 상승세가 있는 거는 2021년보다는 2022년이지 않을까 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세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2022년을 아마 더 많이 올릴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한국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전 세계 정부는 그 동일시화된 어떤 그런 트렌드 스트림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FATF부터 해가지고 조세제도 또 아마 좀 비슷한 맥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퍼센테이지는 뭐 약간의 이제 상이하게 틀리긴 하지만 그리고 걱정들을 아마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아요. 되게 많죠. 지금 워낙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니까 물론 이 지금 상승 추세가 이번 주 주중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아마 목요일 정도는 한번 덜컹 한번 하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큰 어떤 그 큰 하락이라고 하면 좀 모호하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의 깊이가 조금 깊이 들어가는 거는 저는 한 6월 달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는 뭐 계속 상승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중간중간에 작은 조정과 큰 조정이 반복을 하면서 저점을 계속 올려가는 어떤 그 흐름을 세력들이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엑시트 시점은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시점인 2023년 정도 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22년 여름이나 가을께 정도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일단은 엑시트 구간을 보고 있는데 그거는 뭐 내년 가서 이제 봐야죠. 어쨌든 달러 인덱스에 준해서 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지코인이 또 막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코인에 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도지코인이 뭐 시장을 뭐 파괴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그렇게 뭐 단서를 붙여서. 근데 장난코인이라는 그 단서가 막 이렇게 구글링하면 막 돌고 대중들은 그 말에 휩쓸리고 뭐 올라가면 추종하고 막 이러는데 장난이라는 저는 이제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이 코인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2016년에 비트코인에 관한 인식이 어땠을까요? 다단계꾼이다, 스캠이다, 이런 인식이 제 주변에도 되게 강했었어요. 이때만 해도. 근데 이토로라는 여기 있죠. 이토로라고 원래는 이게 주식거래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가상자산을 어느 순간부터 거래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상승세가 있는 이유가 도지코인이 여기 상장돼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이토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뭐 주식 거래 뭐 이런 자산 거래 플랫폼이거든요. 그럼 얘기 다 끝난 거예요. 도지코인이 여기 상장됐다. 이게 만약에 그냥 중간에 사라질 거라고 한다면 이토로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이게 키움증권 같은 그 정도 네임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거를 왜 상장을 시켰을까요? 자, 거기엔 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5월 8일 날인가? 그때 앨런 머스크가 뭐 TV쇼, 세러데이 나이트 뭐 라이브에 뭐 출연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전까지는 제가 보기엔 익절하고 잠깐 또 나오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집회까지는 아마 분명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원대 들어가신 분들 그냥 쭉 보시면 되고 그냥 즐기시면 되고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게 상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어차피 멋모르는 개인 투자자일 뿐이야. 뭐 아는 체를 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도표에 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코인 360이거든요. 코인 360? 코인 360.com이라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참고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근데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7.48. 그래서 어저께보다 많이 떨어진 이유가 궁극적으로 이더리움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많이 떨어졌어요. 저도 그냥 홀딩하고 있는 관점이 낫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홀딩하고 있고 제가 어저께는 그런 말씀드렸죠. 이 에너지가 여기 시총 중위하고 하위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더리움의 상승이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제 같이 어느 정도 이제 끌어당기긴 했는데 제가 진짜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을 많이 예측하는 바는 2022년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2021년이 이더리움의 한 해가 된다면 2022년이 아마도 이더리움 클래식한테는 조금 더 수익률 면에서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매도는 하는 건 아니고 어쨌건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있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막 이렇게 올라간다는 의미는 비트코인 캐시하고 라이트코인 체인링크 뭐 요런 거 있죠.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요런 코인들 위주가 좀 다음 단계에선 추진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가 볼륨이 41.38%, 그리고 뭐 업비트도 26.11%, 많이 상승을 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김치 코인이든 무슨 코인이든 기준을 잡아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과연 안전할까라고 기준을 잡으실 때 그냥 코빗이라는 거래소가 있거든요. 한국 4대 거래소 중에 하나죠. 코빗 거래소를 들어가 보시면 거기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 아마 업비트나 빗썸보단 적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코빗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를 그렇게 많이 안 시켜요. 상장도 많이 안 시키지만. 근데 제가 어저께 보니까 마틱하고 여기 보면 신세틱스 이 두 개 코인을 또 다시 상장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뭔가 지금 코빗도 뭔가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뭐 코빗이라는 거래소가 잘 되기를 저 이제 바랍니다. 제가 주로 많이 예전에 2016년에는 주로 많이 처음에 이제 국내 거래소 중엔 많이 거래를 했었고 빗썸에서는 50만 원, 100만 원 2015년 말에 이제 거래를 했었고 코빗부터는 제가 5천만 원, 뭐 2월달 2016년 2, 3월달 그때 한 4,700만 원 정도 끌고 와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어쨌건 지금까지 홀딩을 잘 했었다면 자산이 엄청나게 불었겠죠. 스캔코인 같은 거 투자를 안 했고. 근데 그렇지가 못해서 참 그러네요. 어쨌건 그리고 코빗 거래소 같은 경우는 NXC라는 그 회사가 있거든요. 넥슨. 그래서 NXC가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마 업비트나 빗썸보다 밀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마도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코빗이 칼을 빼면 아마 뭐 빗썸이나 업비트 못지않게 아마도 엄청난 일을 아마 벌이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사가 이제 뒤를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고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아마도 게임 산업이 더 부흥을 할 거예요. 메타버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코빗에 있는 리스트업되어 있는 코인들인데 아에브 그리고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메디블록, 비트코인 캐시 뭐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트론 코인 아마 지금 못 가고 있을 거예요. 트론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다려 보시고 거기까지 아마 시총 상위에서 중위, 하위로 넘어가려면 트론 같은 경우는 포지션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리고 파일 코인, 이오스, 큐텀 그리고 유니스왑, 질리카, 스텔라, 루멘 다 괜찮은 코인들이에요. 그 SV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 아르고, 오미세고, 메이커, 라이트코인, 체인링크, 체인링크, 폴카닷, 테조스, 알고랜드, 스시스왑, 엔진코인, 카르다노. 그래서 여기서 메디블록하고 엔진코인인가? 이거는 아마 김치일 거예요. 근데 김치코인 중에 제가 몇 개 이렇게 손꼽아서
볼만한 코인은 많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 거래 자체를 잘 안 하고. 근데 어쨌건 뭐 코빗에 이게 등재돼 있다는 얘기는 검증이 끝났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베리 실버트가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크립토랜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의 창출은 어마어마하다. 가장 좋은 점은 기회는 모든 사람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네요. 이 문장이 뜻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중에 지금 하나의 지금 저점에서 고점으로 넘어가는 지점에 있는 거고, 지금도 사실은 가상자산 투자 시장은 저는 베이비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유모차에 타 있는 베이비라고 생각합니다. 아장아장 걷지도 못하는. 그리고 지금 시총 상위 비트코인은 비리비리한데, 제가 느낌을 받기에는 베리 실버트라든가 DCG라든가 제네시스라든가 지금 리브라는 걸 제가 느낌을 받으니까 비트코인을 좀 여기서 빠질 수도 있는데 야금야금 살 때가 아닐까 저는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더리움이 막 상승하면 시세 추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사실은 6월달 대비해서는 이번 달 중순 무렵부터는 아마 비트코인을 준비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좀 섣부른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이 추세를 막 이렇게 키우면서 막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캐시하고 라이트코인하고 쉐이링크 뭐 요런 코인들, 그리고 미들캡, 로우캡으로 아직까지 넘어가는 데는 조금 시간이 아마 걸릴 거다. 근데 순차적으로 아마 이동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총 하위에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체인링크가 차트상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당장 사야 된다라고 저희 이제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그 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어느 정도 펌핑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27,000원대, 3만원이 안 됐을 때 들어가신 분들 있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지그재그 패턴으로 이제 상승 기점을 계속 추구하는 바라서 다른 코인들보다 아마 많이 뒤늦게 아마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체인링크도 그냥 한번 기다려 보세요. 이름 있는 차티스들이 되게 립을 많이 했거든요. 어저께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고, 어쨌건 상승장 중에 조정이다, 하락장 중 상승은 아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투한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한 달 코인 끌고 가고 난 장투한다, 일주일 코인 끌고 걸고 난 장투한다, 조금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조금 빠지면 여기서 손절하고, 또 여기서 좀 올라가면 여기서 또 매수하고, 이러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체인링크라든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 요 지점일 수도 있어요. 지금 5월달 초입이잖아요. 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꺾일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상승하고 꺾일 때가 있고. 어쨌건 중요한 건 저점을 계속 올려놓고 있는 코인들 중에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네시스가 어저께 이제 파생상품 책임자인 조슈아 림이 CME 마이크로비트 선물은 진정한 요구를 충족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정적인 게 더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접근하고 거래할 수 있을 것이고 라고 여기 써놨어요. 제네시스라고 하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자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넌지시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더 많이 매집하기 위해서 기관 투자가들한테 자금 유동성을 지금 공급받고 있다라고 제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비트코인도 야금야금 매수를 해두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XRP 차트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킹 오브 스캠이라고 여기 써놨어요. 이거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으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캠 중에 왕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워낙에 매스미디어나 미국 정부를 통해서 개인들을 되게 힘들게 만든 코인이에요. 시세로도 그렇고. 근데 지금 큰 차트적인 관점에서 누가 차트를 올려서 제가 갖고 왔는데, 우리는 지금 요 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작년 요 부분까지 떨어졌을 때가 200 아마 15원인가? 300원인가? 요 정도 선에서 아마 되게 많이 머물렀을 거예요. 소송에 걸리면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서 올해 들어가면서 이제 서서히 막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1,800원에서 1,900원 이 시점에서 그냥 뭐 부안해동 한다거나 이렇게 볼 코인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가려면 되게 멀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XRP 같은 경우는 중간에 아마 털리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다른 코인들 이제 쳐다보면서. 근데 어쨌건 중장기로 장투로 하기에 제가 보기에 나쁘지 않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알리바바 그룹에서 보면 뭐 코비드-19 때문에 그래서 뭐 소규모 상점 정통적인 뭐 사업 방식을 하고 뭐 빠르게 선회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 알리바바가 뭐 광고를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팬데믹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바이러스 백신에 관해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백신에 관해서 뭐 공급량이 얼마네 뭐 부작용이 없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다 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어쨌건 그런 게 이제 계속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쿠팡도 요즘에 되게 요즘에 어떻게 보면 확장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자사 브랜드를 계속 추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건을 공급받으면 그 물품을 자사 브랜드를 붙여서 파는 게 점점 늘고 있어요. 우유부터 해가지고 뭐 햄부터 해가지고 젓갈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게 물건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두 개 중에 아마 하나일 거예요. 쿠팡이나 쿠팡이츠나 뭐 우버이츠 같은 그런 데 묻어가거나 아니면 같이 경쟁을 하거나. 근데 묻어가면 아마 수수료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마 내가 상위 랭킹에 있는 판매자가 아니면 아마 묻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성공하기가, 자영업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아마 되게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코인 투자가 저는 더 속편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안 쓰시고. 그리고 코인데스크의 S&P 지수에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지수가 등장했다. 이거 지수를 추가시켰다. S&P 500 지수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도 알아주는 인덱스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제 대표되는 인덱스 지수를 추종을 해서 전체 시장을 가늠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각종 자산이 향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과연 지금 제도권 수용 전인데 과연 이 시장을 바라보는 증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 기관 투자가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비트코인 ETF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요. 순차적으로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비트코인 캐시, 뭐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그런 코인들도 인덱스 지수가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소송이 끝나면서 아무래도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도지코인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미국의 5대 트레이딩 토큰이 미국인들한테 어떤 거냐? 첫 번째가 도지코인이에요. 되게 의외죠. 오히려 다른 코인들보다 높아요. 두 번째가 에이다, 세 번째가 이더리움, 네 번째가 케이크, 다섯 번째가 BNB. 되게 의외라는 거죠. 제가 이걸 보고 야, 참 진짜 의외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도지코인의 미래는 앨런 머스크가 장난을 치면서 끝날까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방귀를 계속 끼다 보면 결국에 똥을 싼다. 근데 그게 설사가 아니라 아마 된 똥을 거침없이 쏠 거다. 앨런 머스크가 밀어내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FED, 바킨이 올해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았지만 2022년에는 반전이 된다. 그래서 금리에 관해서 한편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앙은행 관계자가 약 2%를 운영하는 것을 선호를 한다.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고용이 창출하기 위해서 그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용인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인플레이션이 2% 이상 가도 우리는 그냥 간과할 거다. 그냥 넘어갈 거다. 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사실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사 중에 이제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까지 그들은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그 달러 인덱스를 보여드렸죠. 달러 인덱스가 언제까지 하락을 할까?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 달러가 올라가는 시점 있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시점을 제가 보기에는 2022년 여름께나 아마 2022년 말부터 얘기가 나와서 2023년 초부터 아마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금리를 인상을 하면 주택 가격하고 주식 시장하고 전체적으로 아마 요동을 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금리를 인상을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랑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금리 인상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세요.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 상황, 그리고 미국 지금 재정 정책 상황에서 금리를 여기서 급작스럽게 올려버리면 자기 발등 찍는 격밖에 안 돼요. FED 같은 경우도.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 그레이스케어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가 나와 있는데 비트코인도 야금야금 사둬서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 6월달 대비해서 말씀드린 거 이거는 6월달 대비해서 비트코인 캐시 안중에도 없어. 사람들 안중에도 없어. 근데 어쨌건 이더리움이 먼저 끌고 가면 여기 이더리움 클래식이 좀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비트코인 캐시도 어느 순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150만 원까지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체인링크 차트적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라이트코인 있죠.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도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끌고 가시면 되고 익명성 이슈가 어느 순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호라이젠 방을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막 이렇게 시세가 상승하면 참여자분들이 막 그러고 조금 떨어지면 막 이렇게 기대를 막 근데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고 끌고 가서 만만하게 볼 코인이 지캐시랑 호라이젠은 아니에요. 얘네는 궁극적으로 그 FATF 그러니까 FATF에서 뭐 트래블 룰이라든가 뭐 익명성 코인에 관한 세계에서 규제안에 관해서 XRP하고 같이 확실한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시세 분출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장난 아닐 거예요. 그때 타면 늦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매수 시점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저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전에 이제 100달러 밑을 말씀드렸는데 저점을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호라이젠 같은 경우는 항상 50% 까져놓고 또 30% 올려놓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작년하고는 되게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여기 나와 있는 코인 그리고 마나코인도 그냥 계속 오르든 안 오르든 그냥 계속 모아 가시면 NFT 메타가 아마 다시 돌기 시작을 할 거예요. 거기서 아마 다시 올라갈 거고 네오를 사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온톨로지를 사시는데 제가 2200원 이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200원 이하에서 기회를 노리세요. 안 올라간다 슈팅을 바라보지 지금 당장을 보고 사지 마시고 네오가 야금야금 올라가면 이 친구는 아마 슈팅을 어느 순간에 할 거예요. 2200원 밑에. 그리고 WRX도 3달러 밑에서는 그냥 야금야금 계속 분할로 30달러 보시면서 매수를 하시고 CVC, CV코인 나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GLM도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막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파란 색깔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파란 색깔이. 특히나 시총 작은 거는 파란 색깔이 보일 때 가격이 되게 쌀 때 사두시면 되고 CTC는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국내 거래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마 투자를 하실 거예요. 고팍스를 통해서. 근데 국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내노라 하시는 분들, 국내 투자자 분들 중에 그래도 네임드가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계시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어쨌건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드린 방향성에 관한 게 그러니까 장기적인 것도 있고 단기적인 것도 있고 중기적인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제가 그냥 막 무작위로 캡처해서 그냥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걸 그냥 영상에 담는 거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 시청은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 편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긍정적인 댓글, 뭐 응원한다 이런 댓글 하나도 저한테 이제 뭐 항상 감사합니다. 저 이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